자, 학원책 216페이지부터입니다. 216페이지 질문이요. 아, 여긴 없고 219페이지부터 질문 받으면 될 것 같아요. 219페이지에 23번부터 질문이요. 220쪽, 221쪽, 222쪽, 223쪽, 자기 거 다 하세요. 224쪽, 225쪽 이제 연습 문제 들어갈게요. 225쪽 질문이요. 226쪽. 몇 번? 10번. 자, 1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별 2개로 돼 있는데 뭐 평가원 기출이라고 돼 있네. 그럼 이제 나름 또 중요한 문제겠죠. 자, 10번 문제 보시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선생님, fx는 f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일명 이걸 무슨 함수라고 하죠? 바로 주기함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얘는 주기가 몇이다? 3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주기가 3이고 이 그림은 3개마다 무조건 반복되고 그 다음에 그 식도 또 다 알려줬어. 사실 식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평가원에서 이제 뭐 얘 문제 번호를 좀 봐야겠지만 그나마 좀 낮은 난이도로 나온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식이 있고 범위도 하나씩 줬어요. 뭐 그림 줬으니까 우린 그냥 굳이 식은 안 쓸게.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인테그랄 -a부터 a까지야. 그래 놓고 fx dx가 13이 나왔대. 그럼 얘들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어쨌든 이 그림이 0,0부터 스타트가 되거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운 좋게도 0,0에서 스타트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얘가 지금 어때? 시점하고 종점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5부터면 5까지 갈 거고 -7부터면 7까지 갈 거야. 근데 얘가 운 좋게 0,0부터 시작하면 땡큐인 게 이쪽과 이쪽은 무조건 값이 어떻게 나와요? 더블로 나온다는 거야. 이쪽이 5면 이쪽 5, 이쪽이 7이면 이쪽이 7, 여기가 2분의 3이면 여기도 2분의 3이야.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웃긴다 이거야. 왜? 아니 그러면 이쪽이 뭔가 숫자가 나오면 곱하기 2 해야지 뭔가 짝수가 나올 것 같은데 홀수가 나왔다 이거야. 13이. 왜겠어? 말 그대로 우리가 사다리꼴이라는 건 삼각형과 사각형과 삼각형의 조합으로 생각하면 아마 이쪽과 이쪽은 분수로 쪼개져도 된다라는 거야. 왜? 얘 자체가 분수로 나올 거니까. 그럼 이 13의 절반은 뭐가 되겠어? 2분의 13이겠지? 그럼 아마 이쪽에서 2분의 13을 가져가고 이쪽도 2분의 13을 가져가서 넓이는 2개 더한 게 13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도대체 2분의 13을 얼만큼 가져야 되냐라고 하면 요거의 면적을 한 번씩 구해보자 이거야.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자, 일단 요 면적은 가로 길이가 1이고 높이도 1이니까 2분의 1이야. 아, 그래서 2분의 13이 말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1 더하기 2인가요? 아, 1 곱하기 1이니까 여기 1 나와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겠네? 아, 선생님 그럼 끝났습니다. 하나의 사다리꼴 면적이 벌써 뭐가 나와? 2가 나와. 근데 2분의 13이라는 건 6 더하기 2분의 1이거든? 그럼 6 더하기 2분의 1이면 6이라는 건 2가 결국 3세트가 나온다라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 딱 맞아 떨어져서 일단 2 곱하기 3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쪽짜리만 올라가자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6 더하기 2분의 1이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리고 주기가 몇이었어? 3이었거든. 그래서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요 다음 거 한 세트는 6이겠지. 마지막 세트는 9겠지. 근데 요게 하나 차이 나니까 여긴 10이겠네. 문제가 뭘 구해달라 그랬어? 그때 A 값 좀 구해줘. 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또 질문. 평가원 쳐놓고는 좀 쉬운 문제였죠. 자, 없습니까? 여기 페이지 227쪽에 14번까지 질문이요. 없어요? 자, 워크북 86쪽 한 페이지였거든. 여기 질문 있어? 없으면 나 그냥 그 책 그냥 펼친 채로 하게. 없지? 그럼 넘어갈게. 자, 그럼 우리 바로 정적분 넓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232쪽입니다. 자, 이제 정적분 하면은 앞에선 단순 계산 문제였는데 애들이 미적분 원에서 정적분에서 포기할 때가 바로 이 넓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일찍 포기하는 친구들은 어디서 포기하냐면 속도 가속도에서 이미 포기해요. 자기가 물리랑 안 맞는 친구들은 이미 거기서 그냥 나가리 됩니다. 근데 속도 가속도가 미분 파트도 있고 적분 파트도 둘 다 있어요. 그래서 한쪽 포기하면 무조건 양쪽 다 날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어쨌든 자기 물리 선택 안 하신 분,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물리를 들었다고 해서 여길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를 들었다고 해서 얘가 물리에 대해서 뭐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명 가다, 깜냥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물리를 몰라도 매일 듣다 보면 아는 것들이 사실은 수학에 많이 적용되니까 좀 잘 봐두세요. 자, 정적분 넓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사실은 정적분 가르치면서 넓이를 계속 녹여서 설명하긴 했어요. 왜? 정적분 자체가 사실 넓이 때문에 탄생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돼. 정적분. 어떻게 탄생했다 그랬지? 저번에 했던 말이지만 어쨌든 곡선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선생님. 근데 A부터 B까지만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라는 거야. 범위는 둘째 치고 저 모양이 곡선이니까 우린 사실상 넓이를 못 구하는데 수학자들이 사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가로 길이가 일정한 사각형들을 쭉 붙여서 이 사각형의 면적들을 더하면 공간의 넓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오차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가로의 길이를 무한개만큼 따다다다다다다 나눠서 더해보자 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거의 머리카락 두께만큼 얇아진다면 거의 면적과 흡사한 모양의 넓이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라고 했고, 이 함수 fx를 x에 관해서 적분하면 바로 넓이가 나와라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 놓고도 너무 좋았지? 왜? 이제부터 우리는 곡선의 넓이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넓이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 얘는 말 그대로 인테그랄 갖다가 넓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넓이는 음수가 없지만 인테그랄에는 음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함수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있으면 여기 면적을 A, 여기 면적을 B라고 하면, 자, 시점을 A, B, C라고 하면 fx고, 만약에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계산해버렸더니 정적분의 치명적인 오류,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땐 그 값이 마이너스가 붙인 채로 계산이 돼서 사실상 A-B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오히려 더 면적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니까, 정적분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음수값일 테니 다시 음수를 붙여서 없애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끊어가자. A부터 B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위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너는 B부터 C까지 fx, dx를 구한다면 그 값이 음수가 나올 테니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 라는 거야.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두 면적을 꼭 뺀 것처럼 보이지만 값 자체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더한 값이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넓이를 할 줄 알려면 어느 그래프 부분이 음수 쪽에 있고 어느 그래프의 부분이 양수 쪽에 있는지를 그래프로 꼭 그려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그래프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쭈구장창창창 배워온 뭐예요? 극값의 부호에 따라서 음수 쪽에 있다, 양수 쪽에 있다를 판단할 수 있었어. 혹시 기억나? 우리가 요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요런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방금처럼 얘처럼 세 점에서만 나는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정확하게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는 친구들이라면 사실 어떤 그래프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 될 거야 이런 걸 안 외워도 되지만, 선생님 저는 대충 그냥 그래프 개형만 판단하고 싶어요. 이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예요. 요걸 판단하고 싶으면 바로 극값, 극대값과 극소값만 찾아도 대충 그래프 개형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극대 극소를 곱했더니 양수면 공 중에 하나가 붕 떠 있으니까 요런, 만약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요 면적을 구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만약에 극대극소를 곱했더니 0이 돼버리면 한쪽에 접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여기고 B가 0이면 여길 구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극대극소 곱했더니 음수면 얘가 무조건 반대로 가 있다는 거니까 여기 면적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여기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까지도 다 오류를 줄여놨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왜? 우리가 꼭 얘가 X축으로만 둘러싸인 면적을 찾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일단은 응. 왜?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교육과정 외니까. 그래서 저번에 그냥 간단하게는 설명했죠.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요런 면적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요런 면적을 구하려면 얘랑 똑같긴 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러면 얘도 뭔가 느낌상 A부터 C까지 한 번에 구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왜? 얘도 아래쪽과 위쪽이 있듯이 Y축도 왼쪽과 오른쪽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음수가 붙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를 구해버리면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 범위를 나눠서 구해야 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와 B부터 C까지를. 근데 내가 지금 이 뒤에 안 썼죠? dx도 안 썼고 아무것도 안 썼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fx dx라는 건 x에 관한 식이 여기에 있어야 돼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랑 관련 없는 문자는 상수 취급하는 이유가 dx라는 게 x에 관해서 적분이니까 여긴 x에 관한 식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근데 얘는 y축이거든요. 그래서 여긴 사실 뭐가 와야 되냐면 dy가 와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그럼 여기는 무슨 식이 와야 돼요? 이건 바로 y에 관한 식이 와야 돼 라는 거야. 근데 저는 y에 관한 식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얘는 우리가 fx 대신에 뭐라고 쓰죠? y는 이라고 쓰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 문제들이 어떻게 나와요? y는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우린 얘를 어떻게 했어? 여기다 넣었어. 왜? fx가 y랑 같은 개념이니까. 근데 얘는 선생님 여긴 그럼 뭘 넣어야 돼요? fx를 넣으면 큰일 나죠. 왜? fx면 x에 관한 식이 들어가는 건데 여긴 dy니까 y에 관한 식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여긴 무슨 식이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x는 하고 시작하는 y에 관한 뭐 예를 들면 2차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명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 바로 gy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y식. 이해하셨죠? 근데 사실상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요건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왜 범위를 끊어가셨어요? 끊어갔다라는 건 어느 한쪽이 음수라는 건데 어디가 음수입니까? 이거 쉽게 음수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우리가 얘 보면 x축보다 아래쪽, 그럼 y값이 음수니까 여기가 음수 나와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얘는 y축, 그럼 우리가 이쪽을 무슨 값이라고 해요? 음수라고 하죠. 왜 그러겠어요? x값이 음수니까 그거에 따른 y값도 존재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a부터 b까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b부터 c까지는 양수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 없을까요? 그럼 이걸 잡고요, 요렇게 90도로 꺾으세요. 특히 반시계 방향으로요. 이 그림을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틀면 얘가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죠?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이렇게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232쪽에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건 교육과정 외니까 버립시다. 그러면 선생님, 늘 넓이라는 것은 집중해야 돼. fx, 이 함수만 모양이 나오냐? 그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모양이 나올 수도 있냐면 요런 이 3차식과 2차식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럼 저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사실 저번에 설명하긴 했지만 여기 교점이 A, 여기 교점이 B, 여기 교점이 C라고 하면 일단 범위를 나눠야겠는 건 뭔가 보여. 어떻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다 라는 거야. 그럼 이제 뭘 제일 많이 질문하냐면, 아니 그냥 A부터 C까지 계산하면 되지 왜 굳이 끊어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넓이를 만들어 놓고도 수학자들도 참 고민이 많았을 거야. 너무 쉽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고 너무 오류가 많아.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게 많은 거지. 얘도 똑같아. 그냥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만들어 놨으면 너무 좋았을 걸. 인테그랄의 성질을 적용시켜 보니까 바로 A부터 C까지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왜? 인테그랄이라는 것 자체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걸 노란 색깔로 칠해 볼게. 3차를 노란 색깔로 칠하면, 잘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란색에서 흰색을 빼면 요런 모양이 나와요. 노란색에서 흰색을 빼볼게요. 그러면 땡큐, 진짜 요 가운데만 범위가 나와요. 그럼 문제가 없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똑같이 B부터 C도 노란색에서 흰색을 빼면, 노란색에서 흰색을 빼면 나오기는 나오지만 뭐가 붙어서 나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 왜? 흰색이 더 크니까. 그래서 면적은 구해지는 건 맞아. 근데 여기는 플러스가 나오고 여긴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걸 무턱대고 더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면적은 오히려 더 작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최소한 면적이 음수가 나오는 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부터 B, B부터 C까지 끊는 이유가 그래프의 서로의 위치 관계가 B점을 기준으로 역전이 되니까 어떻게 외우면 되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고 dx. 똑같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고 dx. 근데 문제가 생겼어. 왜? 둘 중에 누구 하나는 100% 음수일 거야.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각각의 인테그랄에 절대값을 붙여주자라는 거야. 그러면 피적분함수는 똑같이 쓰셔도 돼요. 여기서 지금 음수 나올 거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보험을 들어놓는 거지. 너 혹시 음수 나와? 그래도 괜찮아. 마지막에 절대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답을 플러스로 말해. 그래서 얘는 진짜 플러스로 나와요. 왜? A부터 B까지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면 위의 식이 더 크니까 큰 데서 작은 거 빼니 양수가 나오죠. 하지만 B부터 C까지는 큰 데서 작은 걸 뺐는데 이제 문제는 이 식이랑 이 식이 똑같으니까 노란색에서 흰식을 뺀 꼴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원래대로라면 마이너스가 붙여 나오지만 우린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할 거니까 A 더하기 B가 돼서 나온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원래 정석은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원래 정석은 여기 있죠.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뺀 거를 지우고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야 되거든요. 원래대로라면. 그래야지만 얘가 알아서 절대값이 없어도 플러스로 나오는데 그럴 시간 없어. 이거 언제 문제 푸는데 이 두 개 교점 구할 시간밖에 없어. 우리 대부분 이런 문제 나오면 fx식으로 주죠. 그래프도 안 줘요. 블라블라블라. g식도 그래프로 줘요. 블라블라블라.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찾으시오. 빨리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두 식을 같다고 둬. 그랬더니 x값이 3개 나와. 1, 2, 3. 그럼 여러분들 그냥 기계적으로 1, 2, 2, 3 F 빼기 G, F 빼기 G. 선생님 문제 생겨요. 100%. 그렇지.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나올 거야. 그래서 보험 삼아 절대값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정확하게 진짜 1, 2 관계에서는 F가 위에 있는지 G가 위에 있는지, 2, 3 관계에서는 F가 위에 있는지 G가 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절대값 붙여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선생님이 200 몇 쪽이야? 여기 32쪽의 맨 밑에 개념 2번을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233쪽은 증명이고요.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이게 몇백 년 동안 수학이 내려오고 있잖아. 그래서 수학자들도 친절해. 234쪽 가면 그러니까 내가 사실 공식 만들어 놨어. 너네 공식 써. 라고 이미 수학자들이 친절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린 또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볼게. 수학자들이 어디까지 공식을 만들어 놨냐면 여기까지 일단 1차. 이거는 잘 만들어 놨어. 뭐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함수가 몇 차 함수예요? 2차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첫 번째 뭐 만들어 놨냐면 요거 만들어 놨어. 2차 곡선이야. X축이야. 여기 넓이 구하는 공식 만들어 줄게. 이미 이건 만들어 놨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인테그랄을 이용하면 여기가 1이고 예를 들면 여기가 2면 원래는 정답이 뭐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에다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왜겠어?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제 음수 나오거든. 그래서 음수를 붙이거나 아니면 전체에다 절대값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게 나왔는데 수학자들이 너무 귀찮은 거야.
야, 저거 그냥 공식으로 만들면 안 돼? 라고 해서 이미 수학자들이 어떻게 공식을 만들어 놨냐? 이게 fx고 여기가 근이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그럼 이미 수학자들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얘 2차식이죠. 2차식이니까 3승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3차식이면 4승이에요. 2차식이면 3승하고. 그래서 애들이 하도 외우기 어려워해서 만든 법칙이 2차식이니까 3승이다. 근데 그럼 여기서 A는 뭐예요? 라고 하면 저 A가 바로 최고차항 계수예요. 그래서 요 fx 자체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생겼으면 요 최고차항 계수에 절대값을 붙여주자라는 거야. 선생님, 왜 최고차항에만 절대값을 붙여요? 인데 당연히 잘 봐. 이 그림이 위로 볼록이야. 이 그림이 위로 볼록이면 알아서 벌써 면적은 플러스일 거니까 사실 고민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함수식이.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0이라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를 찾아서 구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전혀 문제가 없이 양수로 잘 나오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지 않냐. 근데 이렇게 생긴 거나 이렇게 생긴 거나 접어서 올린 거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든 양수든 같은 값이 나올 테니 A가 음수든 양수든 절대값을 씌운 걸로 그냥 통일하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1이 됐든 마이너스 1이 됐든 10이 됐든 마이너스 10이 됐든 넓이는 다 똑같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최고차항에만 절대값을 붙여주면 알아서 얘가 양수였으면 거꾸로 위로 올라와서 얘가 되고 원래 음수였으면 원래대로 넓이는 항상 양수니까 고민 없이 해라 라는 거지. 그래서 요 면적을 만들어 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 그냥 예시 들을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찾아달래. x축으로 둘러싸인. 자, 그럼 얘 대충 는 0 해보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우리 정석대로 먼저 구해볼게.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dx고 얘 음수 나오죠. 왜? 그림 자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2, 여기가 3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일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거야.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는 마지막에 붙일게요. 적분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 제곱 플러스 6x고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이걸 다 노가다를 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붙여야 최종 넓이가 나와요. 너무 귀찮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야? 야, 그냥 공식 써. 6분의 최고차항 계수 뭐야? 1이요. 절대값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3과 2니까 베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더 크다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3에서 2 빼면 1이고 1의 3승이야 라고 해서 정답이 실제로 아마 6분의 1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이미 수학자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쓰면 돼.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고도 좀 아쉬운 거지. 야, 이거 꼴랑 요거 하나 구하려고 이렇게 너무 공식 하나를 되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요거를 혹시 다른 데다가 적용할 수 없을까? 라고 해서 만든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저 공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더 있더라라는 거야. 뭐냐, 바로 fx가 있는데 2차야. 여기에 직선을 지나가게 해봐라는 거야. gx라는 1차식. 그래 놓고 여기 면적 좀 구해줘라는 거야. 야, 이거 되게 까다롭다 이거야. 왜? 아까 우리 여기서도 했듯이 어떤 곡선과 곡선,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찾으려고 하면 일단 교점부터 구해야 돼. 아, 근데 교점은 그래. 뭐가 됐든 어떻게든지 구해야 되는 건 뻔하니까 똑같이 구했다 이거야. 알파, 베타. 어떻게 구하겠어? fx랑 gx랑 같다고 두겠지. 그러면 여기서 바로 fx에서 한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gx가 0 되는 값이 바로 알파랑 베타가 나왔다고 치자 이거야. 그래 놓고는 보니까 너 이거 이쪽으로 넘겼어? 너 이쪽으로 넘겨서 는 0 만들었어? 그러면 얘랑 같은 개념 아니냐 이거야. 왜? fx가 0 되는 값을 찾았더니 알파 베타고
fx는 gx에서 gx를 반대로 넘겨서 fx 빼기 gx는 0이 되는 게 알파 베타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문제가 바뀌냐? 이렇게 바뀐다 이거야. 이 파란색 식이 fx 빼기 gx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fx 빼기 gx 그래프로 그리면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이 똑같네. 그러면 얘는 알고 봤더니 같은 개념이네. 그럼 이제부터 우리 2차와 1차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는 것도 이제 이거 써도 돼 라는 거야.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 뭐요? 여기서 말하는 알파 베타는 x축과의 교점이고 여기서 알파 베타는 1차와 2차의 교점의 x값이야.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알파 베타랑 여기 알파 베타는 표면상으로는 똑같지만 속사정은 달라. 왜? 여기는 교점. 누구와? x축과. 여기도 뭐야? 교점. 누구와? 2차와 1차의 교점이다 라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진짜로? 근데 또 수학자들이 또 아쉬운 거야. 야, 이것만 만들면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이것만 만들고는 또 넘어가긴 조금 어려운 거지, 수학자들이. 그래서 한 번 더, 야, 그러면 하나 더 우리 한번 적용시켜보자. 뭐? fx랑 2차야. gx. 2차. 야, 우리 얘로 둘러싸인 면적도 조금 만들어 볼까?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본 거야. 그래서, 만들어 보자. 그럼 우리가 얘를 한번 먼저 구해봐. 근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우린 수학에서 교점이라고 하니까 두 식을 같다고 뒀어. 그리고 한쪽으로 넘겼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쁜 쪽으로 넘기겠지. 그래서 는 0을 만들었더니 얘가 0 되는 값이 x는 알파와 베타가 나와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얘랑 얘가 똑같네? fx는 0, fx 빼기 gx는 0, fx 빼기 gx는 0. 표면적으로는 얘는 두 식을 뺀 것 같지만 얘도 어쨌든 새로운 2차식. 새로운 2차식. 2차식. 그러면 결국 얘도 다시 모양을 바꿔서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fx 빼기 gx가 있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둘러싸인 면적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네? 그럼 우리 이제 이 면적도 누구 쓰자? 얘 면적 쓰자라는 거야. 그래서 얘도 또한 조금 식은 똑같지만 속사정, 알파, 베타는 달라. 여기서 알파, 베타 한 지금 4번째 말하는데 여기서 알파, 베타는 x축과의 교점. 여기서 알파, 베타는 2차와 1차의 교점. 여기서 알파, 베타는 2차와 2차의 교점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식을 다 갖다 써도 되긴 하지만 알파, 베타의 의미만 조심하자라는 거지. 자, 이렇게만 알려주면 또 이제 또 멘붕이 오겠지. 왜? 이거 말고 1, 2차만 낸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근데 선생님 놀라운 게 이 책이 없어요.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제 넓이 알려줘야 되니까 이거 한번 써먹어 볼까? 라고 하고 막 찾는데 없어요. 이게 가끔 가다가는요 2차가 아니라 3차가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심지어 뭐 구하라고 할 때도 있냐면 3차가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접선하고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 다양합니다. 나중에 가면 12분에도 배울 거예요. 12분에 a 빼기 a 프라임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이런 공식도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야. 3차와 3차로 둘러싸인 면적을 찾는 방법. 왜냐면 너무 귀찮잖아. 아까 우리 이거 해봤잖아.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 위에 식에서 아래식, 아래식에서 위에 식. 너무 귀찮잖아. 근데 이것도 다 이미 수학자들이 공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책에는 없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이 책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마지막엔 부록으로 알려드릴게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한 게 234쪽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둘 집중하셔야 돼요. 다 왜냐면 공식 쓰면서 넘어갈 거야. 나 정석대로 안 풀 거야. 어차피 우리 뭐 이거 2학기 과정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235쪽에 1번 한번 볼게요. 그냥 칠판 보세요. 제가 풀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뭐. 자, 235쪽에 1번에 2번 뭐 여기서 뭐 짝수번 풀어볼까? 2, 4번? 아, 얘는 좀 귀찮다. 얘는 좀 문제가 생기다. 4번은. 3번도 문제가 생기네. 1, 2번부터 먼저 해보자. 왜냐면 정석대로 그 편법이 안 돼요. 3, 4번은. 1번 보시면 y는 x제곱, 얘 혹시 인수분해 되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야. 그 원래 정석대로라면 얘를 먼저 인수분해 해가지고
0 되는 값 찾겠죠. 마이너스 1이랑 3이라고. 그럼 원래는 인테그랄 막 써갖고 블라블라블라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그럴 시간 없어. 바로 넓이 구해줘. 특히 2차면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계수 1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2차니까 3승 4의 3승 6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로 약분해서 3분의 32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 이거야. 자, 2번도 봐볼까? 2번도 보면 y는 4x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 그럼 요거 마이너스 x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4 나오고 플러스 x 나오니까 x는 0이랑 4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원래대로라면 그림 그려야 되지만 우린 그럴 시간 없어. 6분의 넓이는 최고차항계수 절대값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64 똑같네. 3분의 32 이렇게 똑같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얘들아 왜 이게 똑같을 것 같아?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 왜냐면 잘 봐. 이걸 만약에 인테그랄로 표현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 dx거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얘 x축으로 1만큼 다 같이 옮겨볼래? 1만큼 다 같이 옮기면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 얘 어디로 가? 4로 가. 시점과 중점이 똑같아. 똑같죠? 근데 똑같다고 해서 넓이가 같은 건 아니야. 피적분 함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아마 얘를 1로 평이동시키면 얘가 나오나 봐. 한번 이동시켜볼까? 이 식을 x축으로 1만큼 이동시켜봐. 그럼 x-4 이거 x-1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어차피 넓이는 음수 없으니까 절대값 붙여버리면 끝이지. 그래서 얘랑 값이 똑같이 나와도 이상한 게 없었던 거야 사실은. 이해하셨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 자, 뒷장 내가 3번 문제 풀게.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면 자, 뭐라고 나왔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2가 x축과 그리고 어디와 어디 마이너스 1과 k로 둘러싸이니 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이거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거는 그 공식을 못 쓰는 이유가 있지. 왜 그러냐면 일단 얘를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고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되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2랑 1을 지나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야. 근데 아까 6분의 그 공식을 쓰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문제가 없는데 얘는 어디부터 어디야? 마이너스 1부터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K까지. K는 어딘지 모르겠어. 그냥 내 맘대로 여기라고 할게. 그랬을 때 그냥 요 면적이 지금 몇이 나왔다? 6분의 31이 나왔다 이거야. 얘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왜? 얘 6분의로 쓰려면 여기부터 여기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는 못 써. 그럼 미안하지만 얘는 무조건 인테그랄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인테그랄을 이용한다 라고 하면 인테그랄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K까지다 이거야. 근데 혹시 K에 대한 힌트 줬어요? K는 1보다 크대.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중간에 끊어가야 돼. 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위에 쪽에 있으니까 너 문제없이 적분해.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할 수 있겠네. 그리고 1부터 K까지는 조심해. 여기는 음수 나와. 너 음수 나오니까 여기다 절대값 붙이든 아니면 다 같이 음수를 붙여서 식 자체를 바꿔버리든 둘 중에 아무거나 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뭐 나왔다? 6분의 30일 나왔다 이거야. 자, 그럼 얘들아 얘가 문제거든.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아. 근데 이거 사실 우리 배웠어. 그러니까 엄청 빨라지는 건 아니지만 남들보다는 한 5초에서 10초 정도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얘 계산할 때. 왜지? 지금 시점이랑 종점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거든? 그럼 무슨 법칙 쓸 수 있지? 우함수, 기함수 법칙 쓸 수 있어. 이렇게 숫자가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면 기함수들은 0되거든. 그래서 얘는 없애도 돼. 그래서 얘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dx만 구해도 상관이 없어. 그 대신 2배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5초에서 10초는 단축할 수 있겠지. 이거 적분해서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있을 때 우린 0, 1이니까 너무 이쁘지. 그럼 얘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고 1 넣으면 2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5가 나오고 얘 곱하니까 3분의 10이 나오는 거야. 누가? 얘가.
넘길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0이고 6분의 20으로 가니까 6분의 21이 나와. 아, 미안. 11. 요렇게. 그럼 이제 얘가 6분의 11이면 되는 거야. 그럼 뭐 이건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나라고 해서 뭐 빨리 가는 건 아니고 평행이동 시키는 것도 추천할게. 평행이동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가끔 되게 현명하게. 왜냐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얘가. 그러면 저거를 마이너스만 떼면 되고, 요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서 뭐 예를 들면 0부터 k-1을 만들면 식이 그나마 x 곱하기 x 플러스 1로 좀 모양은 이뻐지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 저 그런 신경 쓸 시간 없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그 시간에 좀 빨리 적분할게요. 뭐 상관없어요. 요렇게 해서 1부터 k가 계산됐더니 6분의 11 나온다 해서 k 값을 찾아도 상관없고요. 뭐 어쨌든 k에 관한 3차식 나오니까 인수분해까지 하는 건 문제가 없네. 인수분해해서 1보다 큰 걸 체크를 해야 되는 것도 답이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에 이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